자, 그런데 원장님, 보통은요, 우리가 만약에 머리 아프면 그와 관련된 뭐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또 배가 아프면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데 이 원인이 담독소에 의한 것이다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체크리스트 16가지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건 명치 끝이 답답하고 간혹 뻐근한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신물이 자꾸 올라온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 체하기도 하시고 세 번째로 속이 메스껍기도 하시고요. 가스가 잘 차고 속이 항상 부글부글 더부룩하게 되고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뭔가 덜 본 것 같은 느낌, 잔변감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리고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 자주 어지럽다, 그리고 건망증,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에 뭔가 낀 것 같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또한 얼굴 쪽으로 가게 되면 얼굴 쪽으로 독소가 가기 때문에 좀 누렇거나 검어지거나 기미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눈가에 다크서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담음이 끼게 되면 눈에서는 이제 다크서클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안구 건조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눈물층의 염증이거든요. 담독소가 눈 쪽으로 가게 되면 안구 건조나 통증, 뻑뻑함을 호소하게 되고요. 입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구취가 있게 되고 독소가 전신에 많으니까 자꾸 피곤함을 호소하시고요. 그리고 뒷목이나 어깨 쪽으로 가면 자꾸 뭉치고 아프고 담결리게 되고요. 여성의 경우는 그 염증이 그 하추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질염, 방광염 등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네, 정말 위장의 담 독소로 인한 것이라는 부분 자가 진단 리스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몇 개 나오셨어요? 저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원장님 지금 이거 저 10개 나왔는데 이렇게 좀 많은 편인가요? 네,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좀 경증으로 볼 수 있고요. 네. 5개에서 9개는 중증으로 보실 수 있고 10개 이상은 꼭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치료 받아야 되겠네요. 네, 병원에 네. 한번 내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오늘 방송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를 위한 방송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도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진단을 해보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전에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미루지 마시고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좀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위장의 담 독소, 자가진단 리스트 테스트는 이렇게 해봤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좀 검사가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검사들이 있나요? 네, 검사 방법으로는 먼저 전신 증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먼저 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EAV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류를 이용해서 몸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맥을 보는 맥진, 혀를 보는 설진, 그리고 복부를 눌러서 병변 부위를 확인하는 복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원장님, 지금부터는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중증 역류성 식도염의 적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중증 역류성 식도염과 적치 치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크게 약물 치료랑 기계 치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약물은 담독소를 빼내고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탕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계 치료로는 굳어진 조직을 부드럽게 이완할 수 있는 심부 고주파, 초음파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중증 환자분들은 사실 물도 취하고 탕약은 당연히 소화시키기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농축으로 발효한 탕약을 투여하게 되고요. 경증의 경우에 그냥 담독소만 있는 담음 상태일 때는 고농축 발효 담음 탕약을 투여하게 되고 약간 체한 정도, 식적이 있는 정도일 때는 식적 탕약을, 중증으로 넘어가서 위장과 외벽이 굳어진 적치 상태의 경우에는 적치 탕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좀 다음 단계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중증의 그런 증상에 심한 분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아로마 고주파 치료로 부드럽게 하나하나 굳은 부위를 다 풀어주게 됩니다. 저희가 배 아플 때 이제 엄마 손을 약손하는 것처럼 마사지를 하면서 그 고주파 자극을 이용해서 조직 내 분자의 진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열 자극을 치료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부로 그 위하고 장 조직으로 따뜻한 온열 자극, 고주파 자극이 들어가게 돼서 굳어진 조직을 풀어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막에 끼어 있는 독소들도 온열 자극을 통해서 배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약침 치료로는 그 위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증류해서 직접 아픈 부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시행을 했을 때 그렇게 아프진 않고 살짝 따끔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침과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뜸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취 치료에 도움이 되는 수십 가지 약재와 뜸의 온열 자극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따뜻한 온열 작용과 약의 증기가 위와 장에 영향을 줘서 점막의 독소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위장 증상이 좋아지고 피도 맑아지게 되어 전신 증상이 같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치료 방법들 소개도 해주셨는데 이러한 치료법들이 좀 발생시킬 수 있는 혹시나 부작용이라든지 치료 시에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청소할 때 처음에 먼지가 나는 것처럼 치료 초기에는 증상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명현 반응이라고 하고요. 2, 3일에서 일주일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사라지니까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이 치료 방법으로 또 증상이 나아지신 분들 실제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먼저 그 54세 여성분은 이분은 평생 동안 거의 30년 넘게 소화불량을 달고 살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역류가 특히 심하게 돼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얼음물을 드시지 않으면 좀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검사 결과 지표도 매우 안 좋게 나오셨던 분이라서 입원해서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위하고 장하고 대소장 쪽으로 적취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탕약치료, 기계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결합했고요. 치료가 완료되고 난 후에는 그 얼음물을 안 드셔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매우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걸 느끼실 때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탕약이라든지 기계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38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소화불량은 그렇다 치고 위로 올라오는 건 본인이 참는다고 하겠지만 영업을 하려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자꾸 식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 역류가 되면서 음식하고 산이 올라오면서 자꾸 구취가 생겨서 너무 힘들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잦은 외식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장이 안 좋으니까 자꾸 설사하셔서 매우 힘들어하셨던 분이시고요. 진료 결과 위하고 이제 대소장 쪽으로 적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분은 이제 외래로 기계 치료와 탕약 치료를 시행했던 분입니다. 치료 이제 전반적인 증상, 소화 기능도 많이 좋아졌지만 특히 구취가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38세 남성분이면 정말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셔야 되는 그런 연령대인데 이렇게 구취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던 분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된 사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 방법,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또 다른 치료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분은 62세 남성분,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셨는데요. 자주 체하는 것도 있으셨지만 자꾸 역류가 돼서 특히 새벽 2, 3시쯤에 역류가 돼서 꼭 잠에서 깨서 한참 걸어 다녀야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진단 결과를 보시면 장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셨고 위쪽, 그 상복부 쪽으로 적취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쪽을 치료를 했고요. 치료 후에는 이제는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자꾸 걷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마다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도 다르고요. 그 치료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중증 역류성 식도염, 이 적치 치료 증상이 개선된 좋은 예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이
31세 여성분 같은 경우는 회사원이셨는데요. 좀 성격이 약간 예민하셔서 주변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이제 배가 좀 뭉쳐지는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하셨고요. 뭐 체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걸 좀 방치했을 경우, 좀 더 심해진 경우에는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가슴이 답답하다, 숨차다라고 호소하셔서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치료 부위는 전반적으로 좀 척추가 심하셨던 분으로 위하고 대장, 소장 전반적으로 많이 굳어져 있는 분이셨고요. 네, 치료 시행 후에는 표현하시기를 이제 탕약을 드시면 위장이 좀 굳어진 게 풀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조금 뭐 소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좀 숨차고 답답하고 뭐 공황장애처럼 너무 힘든 증상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정말 명치가 꽉 막혀서 호흡곤란까지 겪으시는 분들, 공황장애 증상까지 좀 나타나게 되고 또 극심한 복통, 불면증까지 겪으셨던 분들 정말 연령을 막론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이런 분들이 치료가 된 그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속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원장님, 이렇게 중증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소화질환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는 위장 식도 질환 예방법으로는 333 식사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30분 이상 천천히, 그리고 음식을 한 번 물었을 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침에 있는 소화효소와 음식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천천히 씹어서 삼키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당연히 너무 많이 먹거나 빨리 먹거나 너무 저녁 늦게 먹거나 하는 거 꼭 피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역류성 식도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침 3시간 전에는 금식을 해주시고 위산 역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뭐 커피나 뭐 초콜릿이나 고지방 식품 이런 것은 꼭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설명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찔립니다. 단 하나도 저는 이거에 지켜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찔리시죠? 이렇게 좀 예방법 잘 지키셔야 건강한 위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중증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전해주신 한의학 전문의 노현민 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중증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까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노현민 원장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3336법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방법 유의하시면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전문의 노현민 원장님과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